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대되면서 경북 동해안 전역에 폭염경보가 확대 발효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 36도, 경주 37도로 닷새째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도 26도로 시작하는 등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장시간 농작업과 나홀로 작업을 자제하고 온열 질환에 취약한 영유아,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수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6월 큰 파장을 일으킨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는데 2차 가해 관련자들에 대한 정식 수사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피해 여성은 같은 부서 남성 선임의 성희롱을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사내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됐고 여성은 부서 이동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부서 이동은 곧바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동안 여성은 험담과 따돌림 등 2차 피해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타 부서 사람들까지 알게 되었고 3개월을 쟤는 받았는데 왜 쟤는 받지 않았냐고 저한테 그런 식으로. 한 달여간의 직권조사 끝에 고용노동부는 포스코가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부서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포스코가 바로 조치하지 않아 상당 기간 가해자와 접촉하게 됐다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원부서 복귀와 임원 등이 여성의 집에 찾아간 행위 등 2차 피해 유발 행위와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후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주 또는 실제로 이런 불이익한 처우를 한 직원들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제6호 위반으로도 그리고 성폭력 방지법 제8조 위반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포스코 조직 문화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확인됐습니다. 포항제철소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성희롱 관련 경험이 있어도 신고 후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회사 내 처리 제도를 신뢰하지 못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단체는 포스코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포스코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지 처음부터 들여다보고 잘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된다고.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감독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도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는 격리 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이 허용되면서 확진 수험생도 수능일, 자차나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 시험 지구별로 마련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응시하게 됩니다. 다만 외출이 어려운 입원 치료 수험생은 의료기관 내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밀접 접촉자 등 자가격리는 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렀지만 확진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경상북도가 포항의료원 등 도립의료원 3곳의 의료진을 경북대 병원에서 파견받는 방안이 담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도 앞서 경북대병원과 비슷한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경북대병원의 의료진 수도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료원 4곳에 의사를 배치하는 게 가능한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최근 9년 동안 안동의료원의 연평균 적자는 17억, 김천의료원은 2억, 포항의료원은 4억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역의료원 적자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북대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경북대병원에서 필수 의료진을 지원받아 감염병 등 중증 환자 치료를 연계하고 나아가 경북대병원 측에서 의료원장 추천을 받아 경영 개선을 꾀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경북대 병원 분원처럼 운영을 해서 긴급 환자가 생기더라도 경북대 병원에 바로 이송되는 이런 절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경북대 병원이 왔다 이래 생각할 정도로 우리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업무 협약의 핵심인 의료진 수급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대구시도 일주일 전 대구의료원으로 경북대병원에서 의료진을 파견받는 협약을 맺었는데 경상북도가 요청한 전문의 수까지 합하면 13개 진료과에 44명에 이릅니다. 특히 재활의학과의 경우 안동, 포항, 대구의료원 3곳 모두 각각 1명 이상씩 필요하지만 경북대병원조차 3명에 불과하고 감염내과도 안동, 김천, 포항의료원 3곳 모두 전문의를 지원받아야 하지만 경북대병원도 6명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경북대병원의 퇴직 의료진을 지원받는 방안도 고민 중인데 지역민들이 만족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파견 근무라든지 아니면 퇴직한 교수님이라든지 전공이나 전임의를 마친 우수한 인력들을 빨리 의료원들로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젊은 의료진 수급을 위한 경상북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장기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파견되는 인력들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라든지 또 병원과의 협조 관계를 위한 재원도 투입이 필요하고 새로운 장비라든지 또 지역의 이 주민들의 도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비의 추가적인 구입이라든지 충분한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경상북도는 내년부터 세계 의료원 시설 현대화에 역대 최대 규모인 750억 원을 투입하고 의료 인력 교류에도 사상 처음으로 180억 원을 3년 동안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포항시는 영향력 있는 SNS 운영자를 대상으로 포항 관광 홍보 팸투어를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12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팔로워 2,000명 이상의 SNS 운영자로 참가자에겐 숙박비와 교통비, 체험비 등을 지원합니다. 획일화된 관광 코스를 둘러보는 팸투어에서 벗어나 서핑 체험과 포항 관광 택시 탑승, 포항 철길숲 야행 체험 등을 통해 다양한 포항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포항 출신으로 근대 한의학의 대가이자 유학자로 명성을 떨친 석곡 이규주 선생의 기념관이 고향인 포항시 동해면에 건립됩니다. 포항시는 오늘 남구 동해면 도구리에서 석곡 기념관 건립 사업을 위한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기념관은 지상 2층 규모로 전시실과 수장고, 상영관 등을 갖추고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첫 지역별 순회 경선이 내일 대구 엑스코에서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당대표 후보자를 비롯해 권리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과 경북도당 위원장도 선출될 예정입니다. 지난 3일 진행된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은 대구 43.48%, 경북 42.35%로 집계된 가운데 오늘까지 미투표자를 대상으로 ARS 투표를 진행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투표 결과는 내일 대의원 현장 투표 결과와 합산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포항시 남구보건소는 이달부터 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보건소는 코로나19로 인해 우울, 불안,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찾아가 정신건강검진과 함께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어 삶의 질이 나빠지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등 심리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 의회는 오늘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17일까지 13일 동안 추경 예산안과 주요 안건을 처리합니다. 내일부터는 상임위원별로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하고 경주시가 제출한 1조 9천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복지행정위원회는 오늘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와 보건소 등 주요 현장을 점검합니다.